해가지고 하는데 어제 이제 사얘기 하는데 그 라파 공동체 윤성모 이제 목사님이 한국 그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캐톨릭은 수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쪽에서 늘 그 공동체가 되어 왔었고, 이제 개신교 쪽은 그 기원을 이제 1941년에 그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이연필 선생님이 한 동광원 기일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시작이고, 또 제가 어제 배웠던 게 풀무원의 원경선 그 회장님, 거기도 공동체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홍성의 홍등마을, 가나운 농군학교도 공동체로 분류가 되고,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걸로는 대천덕 신부님의 예수원, 그게 이제 1940년부터 60년대까지 그 5개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물론 이제 다일 공동체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현재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은 그 발표하신 윤성모 목사님이 한국 공동체 협회, 이름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항공협에 그 소속이 돼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걸 소개를 받았는데, 혹시 자료가 필요하다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PPT 자료를 받았으니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소개 마치고요. 다음에 이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저만 관심 있는 거였는데 그래도 관심 있으시겠다 싶은 부분은 좀 있었는데, 책 소개도 보니까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좋습니다. 요거는 인공지능 협업 전략 100이라는 그냥 책인데요. 그런 건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정진혁 씨라고, 지금 그쪽 이제 개공 교수 하는 분이세요. 근데 관심사가 진짜 다양하시더라고요. 그 책이고, 여기 목차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좀 일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여기는 이렇게 다인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는 일부 부분 이렇게 돼 있는 기본 이론 부분은 그냥 보통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AI 상식 부분에 대한 거라, 요거는 작고, 오히려 여기 한 줄밖에 안 나와 있는 그 인공지능 협업 전략 시나리오, 요게 책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 그 정도 차지할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이 이게 다예요. 그런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대부분이고, 작성하는데 자료 조사도 했지만 AI 요거 만드는 데다도 AI를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한 것 같은 그런 쪽 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소야그린텍이라고 회사를 지금 아직 확정은 덜 됐는데 DXAX 이쪽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쪽에 참고할 만한 책들을 찾다 보니까 적당한 책이 조금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밀리의 서재에는 쓸만한 게 그나마 요 책 정도, 그 정도 책이었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114개, 여기는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14개가 실제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예시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쪽 회사에 좀 맞을 만한 거, 그것들만 지금 추려가면서 좀 보는 중입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다른 쪽이라.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우리
혈액 체열할 때 쓰는 그 진공 체열관 있잖아요. 그거 제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사선으로 그 멸균하는 거 그걸 하는 그런 생산 쪽, 제조 쪽, 예,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이제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품질 관리하는 데 활용하는 거, 그쪽 관련하는 거하고 여기 이제 있는 거는 실제 그 책에 있는 제목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책에 있는 제목이나 내용은 좀 제가 읽으면서 이쪽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지금 조금 바꿔가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것도 원래 교육기업용으로 거기선 제안을 했는데 여기는 맞춤형 학습자료 제작 이거는 내부 직원용으로도 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위기 대응용 PR 콘텐츠 제작 이 부분도 이제 왜 넣냐면 그 제품 자체도 그 해외로 이게 컨테이너 단위로 나가는데 안에서 하나 잘못되면 컨테이너가 통째로 돌아오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좀 있는 개별 이익은 적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겠다 싶었고 맞춤 거기서는 이제 고객 대응용인데 여기는 고객사 대응용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제가 바꿔가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 추리지 못했고 현재 지금 추린 거는 한 10몇 개 정도 이 정도 추려갖고 지금 봐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리해가면서 예, 그래서 내용은 좀 그렇고 앞으로는 요거 이제 다 끝나고 이번 일 준비가 좀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월요일 날 하고 있는 AI 협업 그 활용하는 거 그 스터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그동안 정리 좀 했던 것들 그걸 묶어서 이런 식으로 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 MCP 쪽 전에 소개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하는 일들 업무 단위라든가 비즈니스 단위로 해서 이 협업하는 프로토콜 아까 그 생태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의 타입들이나 거기서 하고 있는 활용이 이게 완전히 다르고 지금 정보 공유 차원이고 일단 그 협회나 단체 차원에서 묶여는 있지만 생태마을에 대한 프로토콜이 완전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그게 활용되는 플랫폼 단위로 이렇게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로 이렇게 쓰일 수 있게 그렇게 활용되는 단위는 그 단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AI 쪽 쓰는 것도 업무나 비즈니스 단위로 해서 그 협업 프로토콜 요거를 하는 예시를 준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AI 공부하는데 이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강기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저기 공 원장님 아까 그 책을 읽으신 것 중에서 저도 한 30년 전에 보면 가평에 예술인 마을 또 얼마 전에 그 부안인가 갔더니 서정주 시인 있는 그쪽에 시인 마을 이런 게 있는데 그들이 하는 그런 마을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공동체 마을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혹시? 그거는 공동체 마을이 아니죠. 왜냐면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뭐 아까 말했듯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쓴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비슷한 직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시인들은 시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런 마을도 공동체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잠깐 궁금했는데 맞나요? 아니. 저는 그 마을은 아직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제 공동체 형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완전한 공동체가 뭐 표현을 하자면 1부터 10까지에서 단계별로 공동체들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같은 직종끼리 모여서 이렇게 마을을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도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느슨한 상태의 공동체라고 뭐 그냥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그 어떤 하나의 뭐 어떤 신앙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 보호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그 규칙을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 형태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생활하는 그런 가구의 단계별 차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런 마을들을 이렇게 한 방문도 해보고 그러긴 했는데,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간뜩 했어요. 근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고 세계적으로 그런 마을들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너무 유영진 대표님도 감사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걸 저도 빨리 좀 익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책은 옛날에 읽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냥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암울하잖아요. 오늘 오늘 최종적인 결론이 난다 그래서 그럼 오늘 이날 이거 발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게 요건데, 요거 옛날에 혹시 진재근 선생님께서 발표했었을까요? 요거? 이 책이 뭐냐면 이게 보니까 구순에 보내는 4월에 핀 동백꽃이에요. 김두전 님이 쓰신 건데 90살에 쓰신 거예요. 그럼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주도의 그 4.3 사건, 저번에 한번 우리 진재근 선생님께서 발표했었잖아요. 그거를 이분은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30년 동안 농협에 다니다가 또 농원의 대표로 있다가 자기 구령 마을의 그런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한 6개 마을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터뷰와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름을 만약에 어느 이장님은 이장의 이름을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가명을 써가지고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나는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이렇게 계엄 같은 게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총살을 한다든지 죽여도 괜찮았던 이런 시기인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보면서 막 몸이 더 굉장히 분노가 더 치밀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평화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읽으면서 그거 새로운 사실을 알았던 거 제주도에 있는 실제 이게 북한에 있는 그런 그쪽 사람들과 그거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간 쪽하고에서의 이런 어떤 그 폭력적인 사태를 그린 책이잖아요. 근데 귀신도 잡는다라는 그 해병대의 이야기가 이 제주도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처음에 나온 게 제주도의 그 도민들, 그 사람네들이 그 해병대에 옛날에 메가다 장군, 6.25 사건 터져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 함께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얻어서 귀신을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책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안정을 추구하는 거는 소수의 정치인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 보면서 아까 눈물도 나고 많이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주 4.3 사태라 그러죠. 그건 이제
이 1900 그 해방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이제 이 이승만 정부에서 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특히 또 서북 청년단 같은 걸 동원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학살했는데, 그 학살한 이유가 바로 이제 자익이다 이래가지고 빨갱이라 그래가지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심의를 해서 그 빨갱이가 아닌 사람, 물론 이제 거기도 일부 있었겠죠. 아닌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다 그래서 그 이제 관련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네. 근데 4.3 사건이 네. 1947년도에 그 처음에 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9년간 일어났던 그런 폭력적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냥 제가 반론을 하자면은 그 자축 아니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떠한 어떠한 사건들에 대한 거가 있을 때는 약간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옛날에 네. 광주 사건도 마찬가지듯이 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과대적으로 이게 사건을 더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이제 예, 그게 이제 이제 4.3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해방되는 시점에서는 자경 사상이 지식인들한테는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용서한다는 측면에서 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직을 했었어요. 관리를 했었던 거죠. 네. 근데 6.25가 나면서 그 사람들을 아무런 사법적인 절차 없이 죽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위령제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일용탑을 이제 하는 데까지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반대파죠. 거기서 일용탑을 무수고 이제 또 넘어뜨리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자본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현 상태도 마찬가지죠. 좌우에 그런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색깔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그냥 딱 끝내서 뭐 이 근거도 없이 얘기한다. 그럼 또 저쪽에서 이런 근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하면서 다툼이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온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저 간단히 제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인데요, 세상의 모든 골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마을 공동체 하면서 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난번에 생태마을에 대해서도 책을 읽었었고, 이번에도 이제 세상의 모든 골목이라는 이제 제목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경주만 딱 하나 소개를 했어요. 근데 변정모 작가가 세상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29군데의 골목을 소개하는데, 그 유명한 가볼이 좋은 그런 데를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세 군데를 여기다 올렸는데요. 파키스탄의 산두르페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폴로 경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7월 달에 폴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오고 관객도 있고 출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길지 않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
이걸 이제 골목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데를 소개를 해줬는데 여기는 이 다리가 꼭 에펠탑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꼭 가보면 좋겠다고 소개를 했어요. 또 하나는 쿠바의 이제 트리니다드를 또 소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 최초의 이민 간 게 하와이였잖아요. 나중에는 미국 본토로 가고 그게 또 발전해가지고 쿠바까지 가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탑은 노예 감시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제국 시절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 이제 쿠바를 갔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서 대접을 받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파인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노동자로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쿠바의 트리니다드를 소개할 때 그걸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만 세 군데 소개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좋은 정보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받습니다. 예. 즐거운 이 주말 되시고 이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기온이 좋아지면서도 쌀쌀해서 건강을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제가 하는 거를 안 눌러가지고 방송에 안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그럼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앞쪽 부분은 방송 자체를 안 해가지고 예. 제가 지금 여기 뒤쪽에다가 제가 저 혼자 켜놓고 이렇게 요 내용을 올리면 방송은 되겠죠? 내용이.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네트워크가 좀 문제가 있는가 지금 화면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또 방송도 안 됐고 녹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라도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아요. 유 대표님도 목소리 자체가 네네. 안 들렸어요. 거의. 아, 그래요? 근데 크게 키우니까 잘 들렸는데 네. 지금은 잘 들리거든요. 아까 그렇게 해서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오늘 지금 캠을 바꿨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선명하기는 확실히 선명하기 좋으네요. 네. 예.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 독서 토론이 있는 날인데요. 방송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그 책 내용이 제가 방송을 깜빡 잊어버리는 바람에 하지를 못해서 뒤편에다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은 지구를 살리는 희망의 지도 세계 생태 마을 네트워크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읽었고요. 요 생태마을 요 내용은요, 제인이라는 세계적인 그 생태마을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태 마을들을 조사를 해서 그 내용들을 실은 그런 책입니다. 지구 전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 마을을 조사해서 그걸 올린 책이었는데요. 여기 공동체적인 삶과 생태마을 공동체는 주로 처음 수도원 같은 영성 공동체와 로 시작을 주로 했고, 거기에 이제 생태마을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공동체마다 철학과 정체성, 실천 방법은 다 달랐지만 지구와 인간이 조화롭게 살기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있고 차이를 있는데 그 다름과 차이가 문제가 아닌 다양성과 풍부함을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접점으로 살려는 자세로 연습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영성과 생태마을, 그리고 지구 환경,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었고요. 여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생태마을 지속 가능성 원칙 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의 현재 처음 시작했던 대표적인 스네빌 그리고 홍동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국가별로 몇 군데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책 타이틀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또 제가 그 PPT와 또 다른 냅킨으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 올리려니까 올라가지를 않아서 제가 하지를 못했고, 그 내용은 다시 댓글 안에 첨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